Piacenza, qui per giorni e giorni c'è stata una fila di bare che arrivavano. Questo è un impianto da 10-12 feretri al giorno, invece ne arrivavano più di 20, più di 30, c'è anche chi ha detto più di 60.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10일 뉴스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이후로 사상 최대의 사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24시간 추가된 확진자는 35,098명, 사망자는 580명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사망자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diamo subito a scoprirli.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Presentazione dei dati epidemiologici. Progressivamente nelle settimane la circolazione del virus è cresciuta in maniera molto significativa e oggi praticamente un po' tutta l'Europa è coinvolta. Questa è la curva che noi stiamo vivendo come paese, è una curva che racconta un po' la storia dell'epidemia durante quest'anno. 이탈리아 최고 보건연구소는 그동안의 전염 추세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원장인 실비오 브루스페로는 인터뷰에서 국가는 여전히 시나리오 3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염 증가 지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몇몇 주정부 지역은 위험지수 RT가 1 이하이고 어떤 곳은 2이고 평균 RT가 1.7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1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황색 지역에 추가된 5개의 주정부 외에 다시 이탈리아 정부는 전염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른 4개의 주정부 즉 캄파니아, 에밀리아 로마냐, 베네토, 프리올리 베네치아를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6일부터 이탈리아 전 지역에 록다운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Che palle, mamma mia.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에 복수하는 유럽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유럽연합 브뤼셀은 미국 제품들에 무려 4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농업단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케찹, 체다치즈, 땅콩, 면제품, 감자와 함께 비디오 게임, 트랙터, 불도저와 같은 제품들은 유럽연합의 상공부 장관이 정한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4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는 두 대서양 양측 간의 오랜 분쟁과 줄다리기로 교착 상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중재를 했고 여기에서 유럽연합이 획득한 무역 자유화의 열매입니다.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승인 후 유럽도 보복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유럽 장관들은 관세를 매길 제품들을 선별했습니다. 케찹에서 땅콩과 주류 제품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은 가장 높은 관세인 25%를 부과하고 보잉 항공기의 경우 15% 관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연합 소식통에 의하면 보잉 항공기 모델에 대한 관세 수입은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반면 약 11억 4천만 달러는 산업재의 생산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산 농산물은 18% 정도 되는 총 7억 2,200만 달러가 증가하고 나머지 3억 6,400만 달러는 가공 농산물에 부과될 것입니다. 항공기를 제외하고 관세 대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높은 품목은 불도저, 담배, 주류 및 트랙터가 포함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탈리아의 대형 농산품 회사들은 유럽연합으로 가는 수출 시장 외에 미국으로 가는 와인이나 치즈와 같은 이태리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판장 대표는 말하길 관세 전쟁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살라메, 모르타델라, 해산물인 갑각류, 연체동물, 주스 및 리몬첼로와 아마리 같은
주류뿐만 아니라 그라나 파다노, 고르곤졸라, 아시아고, 폰티나, 프로볼로네 같은 제품에 대해 이미 5억 유로 가치의 관세가 매겨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유럽연합은 동맹국들 사이에 관계와 세계 경제에 대한 서로 위험스러운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제코의 신원 공개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출장이나 여행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낙서 같으면서도 예술적인 그림 비슷한 여러 글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마치 아이들의 장난이나 빈민가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혹은 어떤 분은 그것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낙서들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년들은 그것을 예술로 생각하고 스프레이와 혹은 붓으로 벽을 어지럽게 해놓아서 매년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우는데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제코라는 이름으로 유럽 각국, 즉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어떤 건물이나 구조체에 그래피티를 해놓아서 일반인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는데요. 유럽의 경찰들이 공조수사를 통해 오랫동안 수배령을 내렸고 찾아왔던 그래피티의 주인공을 결국 어제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로렌조 페리스이고 28살 먹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그래피티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그래피티들은 도저히 일반인들이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장소에 아주 거대하게 그래피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작업해 놓은 곳은 리스본, 제노바, 밀라노, 아테네, 로마, 암스테르담 등입니다. 환경 미화 및 사유재산에 대해 기물파손죄로 수배 중이던 그를 로마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했고 그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경찰들이 급습해서 수색 중에 저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페리스의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벌금이 그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